네, 데이터 프로그래밍, numpy, 그 중에서 ND 어레이의 객체 멤버 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mpy를 np로 불러온 다음에 그 어레이가 선언되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shape, ndim, size, dtype 등입니다. 먼저 shape와 ndi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레이는 벡터, 매트릭스, 텐서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상세한 정의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쉐이프 그리고 endim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mp 어레이가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선언이 됐습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 벡터 nd 어레이에 .ndim이라고 치면 이 디멘전이 나오게 되는데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즉,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한 가지 디멘전으로만 쭉 이어져 있는 1, 2, 3, 4 하고 나열되어 있는 그런 벡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쉐입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언어들, 특히 제가 썼던 매틀랩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서는 이 위치, 콤마 앞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사행인 것처럼 인지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MPRI에서는 이것이 꼭 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콤마 앞에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로우 벡터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로우 벡터가 뭔 말이냐? 하나의 로우로 되어 있는 벡터다. 진짜 이 머릿속에 1, 2, 3, 4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이 콤마가 되면 이 컬럼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플롯이라는 것을 데이터형을 선언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을 맞춰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벡터 변수는 지금 현재 이 벡터 변수는 쉐입이 4인 플롯형 nd 어레이 객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라는 것은 1차원 텐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텐서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영어 어원에서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의 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션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뿜어져 나오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면, 그러니까 주먹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면 1차원이잖아요. 그 1차원 텐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선언했던 1, 2, 5, 8과 같은 것이 하나의 벡터인데, 이 벡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벡터가 몇 개가 층이 쌓여지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로우 벡터가 쌓이는 겁니다. 이 벡터가 쌓여서 로우 벡터가 행, 열을 갖게 됐고, 그러면 아까 콤마 앞에가 사실 행이라고 생각됐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열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헷갈리게 되지만,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벡터는 하나의 로우로 선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부러 컬럼 벡터를 만들려고 하나의 컬럼으로 1컬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컬럼 벡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것처럼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서 1, 2, 3 이렇게 해야지만이 컬럼 벡터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 벡터 연산을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 데이터형을 놔두고
활용하게 되니까 앞서 이것이 하나의 하나의 로우 벡터가 되고 하나의 로우로 만들어진 벡터가 되고 그 로우 벡터가 쌓인다. 그래서 행렬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물어보면 3, 4가 돼요. 그리고 이 엔디어레이 쉐입이 이제 타입이 튜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쭉 이 매트릭스 변수, 이 현재 지금 행과 열을 가진 매트릭스 변수가 서술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쉐입이 3,4인 인트형인 ND 어레이 객체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 d타입을 아까 선언하지 않았지만 여기 소수가 없기 때문에 인트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매티우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텐션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앞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양쪽 방향이 되겠죠. 앞으로보다는 위로가 낫겠네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손을 뻗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텐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과 열이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쉐입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괄호, 행렬 방향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지는 것이 이제 3차원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텐서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앞에 것도 1차원, 2차원 텐서였지만 원래 우리 수학적으로 벡터와 매트리스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 이걸 3차원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리스트 선언한 것을 3중으로 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로우 벡터 하나가 있고 이 하나 벡터가 2개, 3개가 쌓여 있었죠. 이 쌓여져 있는 행렬을 또 중첩합니다. 그러면 요 밑으로 쌓였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 하면 그 밑으로 쌓였다 또 밑으로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3,4의 앞으로 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아까 로우 벡터가 선언했던 게 가장 뒤에 있죠. 뒤에 있고 그것이 쌓여서 3이 앞에 붙고 더 쌓이면 그 앞에 붙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앞으로 붙여져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텐서의 엔딩은 당연히 3이 되고요. 쉐입은 434가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텐서의 변수는 쉐입이 434인 인트형 ND 어레이 객체이다.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텐서는 이렇게 선언이 됐잖아요. 434의 쉐입을 갖고 있는 텐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사이즈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434라는 숫자에서 48이 어떻게 나왔을까? 네, 암산 당연히 되시겠죠. 3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48이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차원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 차원의 각각의 쉐입이 있게 되고 그 쉐입의 그러니까 이 쉐입의 항목이 디멘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쉐입이 있으면 그 쉐입 값들을 다 곱하면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레이의 D타입,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자, ND 어레이의 엘리멘트가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D타입이라고 말하고 D타입 지정을 할 때에 D타입 equal float 이렇게 아예 정자로 다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플롯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 6 보면은 정수만 입력을 했지만 이미 플롯으로 해놨기 때문에 플롯 변환돼서 1점, 2점 이렇게 뒤 소수점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대입이 됐고 그래서 D타입이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1, 2, 3이 아니라 뒤에 5.1 이렇게 소수가 있음해도 D타입을 int라고 해버리면 저장하고 나니까 5.1이 아니라 5로 기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손실된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D타입을 확인하고 나면은 int 32비트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만약에 플롯형 변수를 선언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이것 자체가 어떤 메모리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는 문자열을 이렇게 flat32라고 하는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1이라고 대입을 했던 문자열이 1.0으로 변환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변환하는 함수를 따로 넣어가지고 뭐 int2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string2 num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mp array가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형을 mp.int8 8로 했습니다. 다음 16, 32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결국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총 몇 개가 있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플롯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ND 어레이의 엘리먼트가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A 문자열이 있게 되죠. 그러면 지정한 D타입으로 변환이 안 되는 엘리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앞서서는 분명히 문자열이 실수로 변환되는 걸로 보였는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었을까? 여기서 mp.float32라고 선언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변환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앞서서 이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int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선언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int 32로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5.1이라고 하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플롯 기본형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의 스트링이 있게 되니까 모두 다 스트링으로 인지를 시켜서 여기에 원래 붙이지 않았던 이 작은 다운표가 다 붙어서 이렇게 문자형으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기본 파이썬에 이렇게 타입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어레이에 n바이트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n바이트. 바이트가 뭔지는 대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바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바이트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24바이트가 활용되고 있다 나왔고요. 다음으로 플랫 타입을 진행했을 때 48바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링이 들어가서 스트링이 되었을 때에는 768바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mp 스트링이라고 mp를 앞에 붙여서 스트링을 걸었을 때에는 72개만 활용되었죠. 예제입니다. 이 데이터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numpy and array 객체를 2개 만드는 것입니다. 각 객체의 데이터 타입은 int 32와 float 64입니다. 각 객체의 shape, size, 데이터 사이즈, 바이트 수를 출력하십시오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튜브의 구독자 수 혹은 어떤 캐릭터의 특징들을 입력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코드를 짜놨는데요. 직접 한번 해봐 주시고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해보신 다음 결과를 보시면 좋습니다. 6, 5, 4, 3, 2,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AR1에다가 어레이라는 의미였죠. MP 어레이를 다음과 같이 6, 5, 4, 3, 2, 1 대입합니다. 그리고 d타입을 int로 하되 MP형을 앞에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AR1 그것의 shape, size, d타입, nbytes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다음 MP 어레이에 대해서 두 번째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플롯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든 그 메모 요소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shape 나와 있죠. 그리고 사이즈 2, 3은 6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바이트 수는 몇 개인지 이렇게 진행됐고, 마찬가지로 플롯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마도 굉장히 쉬운 코드니까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쉐이프를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쉐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텐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숫자들이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이 쉐이프를 변경한다. 그래서 reshape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을 켜봐도 reshape가 변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이프를 바꾸다. 그래서 이 엘리멘트의 개수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형태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벡터가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2, 4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reshape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주냐? 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제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8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2,4에 앞에만 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최초의 하나의 변수, 자, 최초의 이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 벡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로우 벡터가 먼저 쌓여 있고 그 로우 벡터의 그 안에 엘리먼트의 개수를 설명해주는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행과 열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콤마를 앞에가 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엘리먼트의 개수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AR3입니다. AR3이라서 그 4 곱하기 4,2로 현재 리쉐이프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 8개의 그런 그 엘리멘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하나의 로우 벡터가 있을 때 이 로우 벡터에서 이 뒤에 보시면 이 열로 지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로우 벡터에 몇 개의 엘리멘트를 두겠다라는 것이 먼저 카운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진행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4개에 쌓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사이즈만 같다면 다차원으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중 리스트니까 이런 행렬이 1, 2, 3, 4, 5, 6, 7, 8 그 밑에 쌓이고 그 밑에 또 이게 쌓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3,4가 되죠. 3,4가 되는데 이거를 4,3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먼저 쌓이게 되는 로우 벡터의 그 엘리멘트 개수 3개가 먼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요. AR3 같은 경우에 역시 뒤에서부터 봅니다. 2, 3,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씩 1, 2, 3, 4, 5, 6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3개라고 했었으니까 3개가 쌓인 다음에 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다시 2개씩 7, 8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2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AR2잖아요. AR2가 4x3으로 됐는데 4 곱하기 3으로 됐는데 4 곱하기 3 죄송합니다. 4,3이 되었는데 이 4,3을 다시 6,2로 해줘도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개씩 묶어줘서요. 네. 근데 어레이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가 만들어져 있던 거에 대해서 3, 4, 12가 아니라 4, 5, 20개의 엘리멘트를 말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되고요. 여기 5번째 줄 reshape 함수가 동작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보니까 cannot reshape array of size 12 into 20개 20개로 만들 수 없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만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출력이 됐죠. 예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shape가 3,4인 ND 어레이 객체를 만드시오 입니다. 그리고 위 어레이를 아래와 같은 어레이로 바꾸시오 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했던 설명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잘 아시겠죠. 가장 마지막 숫자가 무엇이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무엇이겠구나, 지금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해보셨길 바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코딩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게 3,4로 만든 장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3,4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6,2로 바꾼 거였죠. 그리고 2,6으로 바꾼 거였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 마지막에 몇 개가 쌓여야 되는가, 몇 개의 엘리멘트가 있어야 되는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개 남았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실습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실습 문제를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드릴 건데요. 먼저 다음과 같이 이런 매트릭스 쉐이프를 갖는 numpy ND 어레이 객체를 만듭니다. 데이터 타입은 float 64입니다. 그리고 각 객체의 사이즈, shape, 사이즈, 데이터 타입, 바이트 수를 출력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위와 같이 두 개의 ND 어레이 객체를 AR1, AR2로 만들고 두 객체 중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 객체를 찾으십시오. 다음으로 73입니다. 1, 2, 3, 4, 5, 6의 모든 가능한 2차원 매트릭스를 만드십시오. 총 4개의 매트릭스 D타입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76입니다. 위에 매트릭스를 표현하는데 mp.int8과 mp.int32 중에 적합한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